국내 기전 최대 규모 2022-2023 KB국민은행 바둑리그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네, 어떤 흥미진진한 대결이 매일 여러분을 찾아올지 어떤 이변이 세상을 놀라게 할지 궁금하시죠? 네,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주 여러분 곁에서 세세하고 차근차근 대회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KB리그 나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유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욱입니다. 네, 이번 대회에 바둑TV와 한국기원이 정말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대국과 경기는 없다지만 특별히 이번 대회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그동안 이 KB리그는 단일 리그로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치러졌었는데 이 2022-2023에는 가장 많은 팀이 또 참가하기 때문에 네. 양대 리그로 치러진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고요. 네. 또 제한 시간도 많은 변경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가장 뜨거운 지금 열광을 보내주고 계신 네. 에이스 결정전이 이번 대회 최초로 도입이 되겠습니다. 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본격적인 대구까지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인데 우리 이현욱 프로께서는 이 감독 선수 다 겪어보셨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 솔직히 어떤가요? 아마 저는 네. 제가 그 감독, 이 선수 이렇게 다 느껴보면은 네. 선수보다는 네. 감독, 특히 이제 올해 데뷔를 하게 되는 네. 이 두 명의 감독, 신인 감독들이 가장 많이 긴장을 할 것 같고 네. 선수들은 아마 좀 즐거운 마음으로 대국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벌써 기대가 됩니다. 계속 앉아서 두뇌 싸움을 해야 하는 바둑을 쉬운 스포츠라고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네. 바둑은 네. 그렇게 힘들지 않다, 체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알고 계신데 네. 사실은 또 바둑 한 번 두고 나면은 몇 킬로씩 체중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네. 굉장한 보기보다는 훨씬 체력적인 것이 중요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리그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스트 시즌에 진출에 마주하게 된 6개 팀 챔피언은 어떻게 가려지나요? 이 12팀이 이제 양대 리그로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네. 각 리그에서 3위 안에 드는 선수들, 그러니까 드는 팀, 3팀씩 하면 총 6개 팀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렇죠. 6개 팀이 이제 포스트 시즌을 치러서 최종 챔피언을 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혹시 이현욱 프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챔피언이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예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제 신진서, 신진서를 얻는 자, 천하를 얻는다. 신진서 보유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킥스 팀이 이제 신진서 선수를 보유하게 됐는데 네. 역시 킥스 팀은 신진서 보유만으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역시 디펜딩 챔피언 수려한 합천. 그렇죠. 이 두 팀이 가장 많은 팬들 그리고 동료 기사들 사이에서도 가장 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팀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이 사상 최초 또 승점제 도입입니다. 네. 승점제 도입은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매경기 5판 다승제로 치러졌던 지난기와는 다르게 네. 이번에는 이제 4판으로 대국이 치러지고요. 4대0 그리고 3대1 승리가 나올 시에는 이제 3점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4구까지 치러지게 되면은 2대2 무승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에이스 결정전이라는 이번 대회 아주 최초로 도입이 되는 네. 독특한 방식으로 치러지는데 네. 반드시 이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근데 이 에이스 결정전에는 이미 나왔던 선수가 한 번 더 나올 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굉장히 이제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아마도 이제 팀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 에이스 결정전이 굉장히 이번 그 바둑리그의 최대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종 5국에는 1국에서 4국까지 출전했던 선수가 한 번 더 나갈 수 있다는 게 바로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 규정으로 각 팀의 에이스들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단 중복 출전은
총 6회까지 제한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치밀하게 잘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번 대회 감독님들이 네. 좀 머리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작전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국은요, 초읽기 방식이 일반적인데요. 피셔 방식이 도입돼서 속도감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초읽기와 피셔 방식의 차이, 피셔 방식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는 많은 기전들에서 이 피셔 방식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낯설진 않을 겁니다. 네. 기존의 초읽기 방식이 아니고 본인이 시간을 빨리 두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늘어나는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네. 평소에 좀 그 빠르게 두어놨다가 네. 중요한 순간에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좀 네. 전략이 필요한 아주 재밌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난가 리그와 수담 리그 두 팀이 있습니다. 네. 난가 리그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난가는 네. 이제 예전부터 바둑을 지칭하는 그 용어 중에 하나고요. 네. 또 수담이라는 거는 많이 알려진 바둑 손으로 하는 대화라는 네. 뜻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름 명칭을 잘 지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먼저 이제 난가리그 팀을 구성을 한번 보자면 네. 굉장히 흥미로운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일단 그 신진서. 네, 오. 신진서 선수를 보유한 킥스팀. 네. 킥스팀이 사실 원년부터 참가를 하면서 오랫동안 꾸준히 이제 좋은 성적을 내긴 했지만 사실 챔피언이 된 지는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신진서 선수가 이제 인터뷰 때도 킥스팀에게 우승을 안기겠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감독 입장으로서 그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네. 다른 선수도 아니고 신진서 네.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꼭 안겨줄 것 같은 그 믿음. 네. 네, 거기 이 킥스 팀도 사실 굉장히 주목을 받는 팀이고 그리고 이 난가 팀에는 이번에 이제 최초로 해외 팀이죠. 네. 이 중화 타이페이 팀 이름이 포모사 엘리트 엘리트. 팀. 네, 네. 이게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입에 딱 익진 않아요. 네. 포모사 엘리트 팀이 이번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 대만 팀 같은 경우에는 이 자국에서 뭐 랭킹 순으로 나왔다고 할 정도로 최강의 선수들로 구성이 돼서 나왔습니다. 네. 이번 그 많은 그 팬들이나 전문가들도 이 대만 팀은 전력이 상당하다. 오. 충분히 국내 팀과라도 경쟁력이 충분히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이 팀의 성적도 굉장히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담 리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담 리그는 역시 디펜딩 챔피언이죠. 수려한 합천 팀이 가장 눈에 띄고요. 네. 물론 이제 나연 선수가 지금 군입대 관계로 이제 공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잘 메꿨을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선수 선발식에서도 이 5명의 선수를 모두 보유한 이 바둑메카 의정부팀 네.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었거든요. 네. 네, 이 팀도 평가 자체도 강팀으로 지금 분류돼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팀도 역시 관심이 많이 가는 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예, 제가 소개를 해야 잘 될 봐야 팀이 합니다. 많습니다. 예. 이번에 보면 이 신생팀으로 또 참가를 하게 되면서 이 데뷔 시즌이기도 한 이희성 감독이 데뷔를 갖게 되는 원익팀도 네. 멤버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전력이 뽑혔다라고 꼽히고 있는 팀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대만 팀만 소개를 하면 네. 또 일본 팀이 서운해합니다. 서운해하잖아요. 그럼요. 일본 기원 네. 팀도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기원 팀은요, 일단 네. 감독이 없습니다. 네. 이 팀은 감독이 없고 선수들로만 구성이 된 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감독이 없어도. 네, 아마도 이제 네. 올해 이 해외 팀이 원년으로 참가하는 그 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올해는 그 감독이 구성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아마 향후에는 이제 감독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 일본 기원 팀의 이제 소속 그 선수들을 보면은 네. 이 자국 최강으로 나왔던 대만 팀과는 다르게 오. 좀 신의 선수들, 나이 어린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포스트 시즌 진출이 그렇게 많은 팀들이 꼽지는 않고 있어요. 네. 예. 하지만 이 일본 기원의 팀들 어린 선수들이 아직 전력이 노출이 안 된 선수들이기 네. 때문에 이 선수들이 금방 적응을 해서 또 이번 대회에 어떤 또 돌풍을 그렇죠. 일으킬지. 예상과는 다른 네. 좋은 성적을 보여줄지도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팀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감독님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한번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난가리그에서는 킥스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고요.
또 수단 리그에서는 지난 시즌 우승팀인 수려한 합천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네요. 비슷한 의견들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뭐 대부분 좀 네.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하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난가리그에 아까는 제가 소개를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또 데뷔 시즌을 갖는 이 박정상 감독에 대한 네. 기대들이 굉장히 큽니다. 오. 과연 이 박정상 감독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감독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이 한국 물가정보 사실 뭐 전통의 강팀이거든요. 그렇죠. 멤버 자체도 이제 강동윤 구단을 보유하고 남은 선수들을 이제 새롭게 뽑게 됐는데 네. 이 한국 물가정보팀도 상당히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팀이고 네. 또 이 선수로서 그리고 명해설자로서 아주 유명한 우리 박정상 감독이 네. 감독으로서도 엄청난 좋은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그것 또한 또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울산의 고려 아이언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팀도 박승화 감독이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박승화 감독은 이제 감독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선수로서의 이미지가 저희들에겐 좀 익숙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박승화 감독이 이번에 처음으로 데뷔 감독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본 감독님들 중에서 가장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장 젊고 어리니까 긴장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든든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신민준 주장을 필두로 이번에 이지명으로 사상 최초로 지명을 받은 또 최정 선수도 포함이 돼 있고요. 네. 멤버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울산 고려 아이언 팀도 역시 이번 대회 다크호스 팀으로 저희가 꼽을 만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그 전체를 큰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최고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역시 해외 팀들이 이 국내 선수들과의 그 네. 경쟁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보여줄지 그것이 일단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에 이제 최초로 도입된 이 에이스 결정전, 네. 그러니까 2대2 승부가 나왔을 때 마지막 5국에 한 번 더 네. 그 각 팀의 에이스들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 방식인데 과연 이 예상대로 이 신진서 선수를 필두로 한 이 강한 일지명 선수들을 보유한 팀들이 강세를 보여줄지 네. 그 새로운 그 도입된 그 두 가지 방식이 굉장히 이번 대회 뭐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흥미진진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목할 만한 기록도 많다고 합니다. 기대되는 기록이 참 많은데요. 단일 기전 최다 연승 이 기록을 빼놓을 수가 없죠. KB리그에서도 단일 기전 최다 연승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신진서 구단이 네. KB 바둑리그에서만 29연승. 와. 현재 이 기록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역대 기록들을 살펴보면 여자 바둑리그에서 최정 선수가 31연승이라는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고요. 네. 또 역시 농심배, 농심배를 또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기사 이창호 구단의 기록이 있습니다. 네. 1회 대회부터 무려 30연승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신진서 구단이 현재 KB 바둑리그에서만 29연승의 기록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1, 2, 3라운드에서 만약 신진서 구단이 모두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최다 연승, 그러니까 1위 기록을 신진서 구단이 새롭게 경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씀해 주신 점도 좀 관전하면서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수들 말고도 다른 선수들도 좀 기록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시즌에 강유택, 안성준 그리고 김승재, 변상일 선수도 100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제 100승이라는 네. 기록은 그 꾸준함의 상징이거든요. 네. 매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둬야만 거둘 수 있는 성적이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값진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 100승 기록을 눈앞에 두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올해는 뭐 기록이 아주 풍성한 KB 바둑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님들도 100승을 눈앞에 둔 분들이 계십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의 이상훈 감독, 그리고 바둑메카 의정부의 김영삼 감독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두 선수가 이제 감독을 오랫동안 하면서 네.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우승도 차지했던 감독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성적이 쌓여 있는 모습이고 네. 누가 먼저. 100승의 기록을 달성을 네. 할지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번 두 감독님 중에 어떤 감독님이 먼저 100승을 달성할지 그 점도 한번 기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끈따끈한 1주차 대진표가 떴습니다. 수요일 대진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타이페이와 셀트리온의 만남이에요. 정말 네. 그 개막전부터 대박 매치가 펼쳐진 걸로 보여지고요. 네.
역시 많은 팀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포모사 엘리트 팀, 이 네. 중화 타이피 팀이 이제 개막전을 갖게 되는데 네. 상대가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네. 셀트리온도 전력이 상당히 막강한데 이 막상 대진을 딱 그 펼쳐진 걸 보니까 이 포모사 엘리트 팀이 그 전력 그 생각 예상한 것보다 더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좀 표를 좀 쭉 보시면 네. 일단 장고대국에 이 라이준프 선수가 출전을 해서 셀트리온의 심재익 선수와 이제 만나게 되는데 네. 어떨 아마 것 같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네. 이제 이 각 팀의 감독들 그리고 선수들이 아마 가장 좀 어려움을 겪을 만한 팀이 바로 이 포모사 엘리트 팀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전력이 사실 노출이 잘 안 된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기풍인지 네. 어떤 바둑을 두어가는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이제 가장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역시 이 팀에는 또 시아옹 선수라는 이 대만의 에이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와 셀트리온의 윤찬희 선수와 만나게 됐는데 일단 오더상으로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은 오더가 아닌가 싶어요. 이 시아옹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일지명이랑 두어도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이 대만 팀의 뭐 자타공인 에이스인데 윤찬희 선수와 이제 만나게 됐기 때문에 네. 셀트리온이 조금 기분 좋은 그 대진이 아닌가 예상이 들고요. 네. 이 두 팀의 경우에는 역시 2국과 3국, 이 왕이안진과 김명훈 그리고 린진옌과 최철한 선수의 이 2국과 3국이 가장 승부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목요일 경기죠. 포스코 케미칼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 전적이 뭔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어떤가요? 어떤 포인트를 좀 관전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이 대진이 네. 굉장히 흥미롭게 이제 첫 경기가 짜였는데 바로 이제 최연소 한우진 선수와 네. 이번 KB 바둑리그 최연장자죠? 예, 최고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조한승 선수가 대진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아니 어느새 우리 조한승 선수가 최연장자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네. 조한 선수가 가장 이제 선수들 중에 나이가 많은데 네. 이 최연소 선수 한우진 선수와 만나게 됐고 특히 한우진 선수는 이 한국 바둑계 이제 신진서를 뒤를 이을 아주 기대주로 각광받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이번 또 KB리그 데뷔전이기도 합니다. 와우. 그렇기 때문에 이 1경기 장고대국이 역시 가장 관심이 많이 갖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역시 뭐 상대 전적도 22승 16패라는 엄청난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원성진 구단과 강도윤 구단의 주장전. 네. 이 대결 역시 아주 아마 이 팀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만한 그런 결승판으로 꼽히는 판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두 팀 전력이 비슷한 난영난제 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어느 팀이 승리를 걸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대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금요일 경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킥스와 컴투스 타이잼이 만나는데요. 상대 전적으로는 킥스가 좀 앞서요. 네, 뭐 신진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팀은 강력한 우승 후보 그리고 많은 팀들이 이제 신진서 선수가 어디에 나올 것인가 이 오더를 아마 가장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상대 팀들이. 네. 이번에는 신진서 선수가 이제 최재영 선수와 만나게 됐는데 이거 컴투스 타이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예상대로 네. 기분 좋은 오더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신진서 선수는 저희가 이제 얘기했지만 최다 연승 기록이 또 걸려 있습니다. 네. 올해 지금 현재 KB리그에서만 100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연승 기록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컴투스 타이잼은 그 선수 선발식 때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던 팀인데 네. 이 바로 안영준 감독이 동생 안성준 선수를 주장으로 이제 선발을 하면서 네. 과연 이 형제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팀의 성적도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말에는 첫 인터리그가 진행이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정광잔 천록의 대결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정광잔 천록의 첫 경기 날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네. 그 더블 리그로 치러지는 그 같은 리그끼리의 경기가 아니고 단 네. 한 경기밖에 치러지지 않는 인터리그이기 때문에 이 오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정관장 천록 팀 입장에서는 이제 변상일 선수를 장고로 내보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 오더를 냈는데 네. 포스코 케미칼의 강유택 선수와 만나게 됐어요. 근데 물론 뭐 한 경기인가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강유택 선수가 또 1대 0로 상대 전적이 앞서 있는 그런 대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더상 괜찮아 보이는 오더로 보이고요. 네. 이번에 그 포스코 케미칼 정관장 천록 이 KB 리그를 딱 보게 되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까지 정관장 천록에게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지금 그 KB 리그에서 6연승. 와우. 예, 계속해서 정관장 천록에게 네. 승리를 거두고 있거든요. 네. 이 연승이 계속 이어질지도 궁금하고 또 이 권효진 이 정관장 천록의 이 최명원 감독이 아주 야심차게 선발을 한 이 네. 권효진 선수가 이번 대회 또 그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것이 또 이 대진의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떨까요? 그 감독님이 야심차게 딱 선수를 뽑았는데 선수가 그에 따른 성적을 딱 내주면 그 짜릿함은 말로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네. 정말 소위 말해서 감독할 만하죠. 그렇죠. 할만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이 권효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최명원 감독의 지금 그 딱 낙점을 받은 거거든요. 네. 눈도장을 제대로. 첫 경기부터 네. 딱 찍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는요. 한국물가정보와 울산 고려아연이 맞붙게 됩니다. 울산 고려아연의 첫 경기 날인데 좀 살짝 우세해 보입니다. 어떤가요? 일단 이 울산 고려아연의 이제 첫 경기잖아요. 네. 첫 경기이고 또 박승하 감독의 또 첫 데뷔 첫 경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이 많이 좀 긴장도 많이 할 것 같고 네. 팀 자체도 좀 많이 설레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울산 고려아연이 과연 첫 승을 바로 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이 나이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네. 이 물가정보팀이 이번 그 KB 바둑 리그에서 이제 평균 32세입니다. 선수들 네. 평균 그 연령이 12개 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팀인데 평균 32세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KB 바둑 리그 네.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한국 물가정보팀이 과연 노장은 살아있다. 오. 네, 이런 그 최고령 팀의 성적을 보여줄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뭐니 해도 우리 바둑 팬들의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최정 선수 그렇죠. 출전을 하지 네. 않습니까? 최정 선수가 이번에 강승민 선수와 만나게 되는데 사실 랭킹도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네. 상대정도 또 비슷한 1대1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최정 구단과 강승민 선수의 경기는 아마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미리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분석을 조금 듣고 나니까 경기 결과가 벌써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드린 KB 국민은행 바둑리그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판은 이미 새롭게 짜여져 있고요. 오늘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지만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상을 많이 빗나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네. 많은 팀들이 뭐 12개 팀이다 보니까 이제 그 팀 전력 얘기를 할 때도 대부분 감독님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올해는 뭐 절대 강자 또 이 팀은 좀 약하다라는 약자. 네. 팀이 별로 없다. 역대 뭐 아마 가장 좀 어렵게 그 순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즌이 될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아마 이번 리그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긴 했지만 네. 사실 예상대로 되면 그게 또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재미가 없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올해 또 어떤 성적들, 어떤 선수들이 또 좋은 성적을 낼지 벌써부터 좀 설레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KB리그 나우가 KB리그를 밀착 취재하고요. 또 매주 특별한 인물을 초대해서 리그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중계에서 다루지 못했던 명대국, 또 바둑팬들의 궁금증, 선수들의 훈련 뒷이야기를 다루는 등 또 다양한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 꼭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바둑 코너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KB리그 관련 궁금한 것들 무엇이든 상관없으니까요. 알고 싶은 것들, 평소에 궁금한 것들, 질문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페셜 코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바둑 코너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워낙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네. 다 보내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제 차차 저희가 이 KB리그 나우 코너를 통해서 차차 이제 하나하나씩 더 소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요. 또 이 KB리그 나우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부터 시작되는 리그에도 여러분들 꼭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